다음 혐의는 또 어떤 겁니까? 또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혐의 같으면 넘어가는데 다음 혐의는 도주죄. 네?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일본으로 도주한 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어느 날 일본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사랑을 받다가 1988년에 돌연 일본으로 가셨어요. 향시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참고인 뚱땡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김연자가 일본으로 간 이유 의혹 1. 수역 1. 아침의 나라에서 올림픽 공식 노래의 백지화 충격 때문에 받았죠. 충격 때문에 받았죠. 아침의 나라에서 노래가 기록윤 씨 네, 기록이 선생님 8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86년도부터 이 노래를 사실 불리기 네, 시작했었어요. 뽑혔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제 기억에 그때 국민들이 아주 뽑은 공식 네, 노래였는데 네, 투표에서. 갑자기 번복을 하고 외국에서 만든 곡을 택했다. 그때 그래가지고 좀 말이 좀 많았어요. 많았죠. 계획대로 됐으면 그 큰 무대에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리고 착한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니까 가는 빌미가 됐죠.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조금은 인정해요. 네. 난 없는 걸 얘기 안 해. 저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88년. 29. 상당히 그 어린 나이에. 어릴 때였군요. 어릴 때. 네. 충격을 받으셨고. 충격을 받아. 이게 이제 주제가가 될 것이다. 네. 그 주제가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전부 모든 가수들이니 연예인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졸지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노래가 바뀐 거야. 얼마나 속상했어. 그러니까 이 본인 자체는 속상하고 뭐 그랬죠. 그래갖고 전부 절망할 기분이었어요. 그다음부터 얼마 동안 보이지가 않더라고. 지금을 전폐하고. 네. 물론 밥 먹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살았으면 몰라. 이 노래가 참 너무 여기 사연이 때문에.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88년도에 제가 5월 달에 일본에 재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NHK 홍백전도 이 노래로 제가 염원이 그 유명한 NHK 홍백전에서 한복을 입고 노래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제가 이뤘어요. 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頃に作られたこの曲です NHK 홍백전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그 해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 딱 추려가지고 거기에 출연하려면 심사위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돼야 출연할 수 있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충격을 받은 거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읍시다. 그래요. 바로 네.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1977년에 이루지 못한 한류의 꿈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제일 많아요. 77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 네, 77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말도 모르고 그다음에 일본의 문화, 풍습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관광 가듯이군요. 18살 때죠. 그러니까는 노래를 너무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3년을 전속을 했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진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본 레코드 회사 그 오디션을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심심풀이로 본 게 합격해버린 거예요. 허허. 일본에 처음 가셨을 때 네.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역시 언어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였던 거예요? 네, 언어. 힘들죠. 언어 배고프단 말도 모르거든요. 그런 말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엄청 자주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네. 향수병에 걸렸어요. 네. 아주 매일 사무실에 회사 전화로 매일 전화했어요. 저도 할 데가 없으니까. 국제전화를요? 네, 국제전화를. 그래서 그랬더니 한 달에 제가 월급을 25만 원 받았는데 국제전화금 30만 원. 더 나왔네. 그럼 네. 5만 원 마이너스네. 그 회사분들이 그냥 저보고 전화 그만하라고. 그만하고.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도전하고 싶다.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어둠 속에 묻어야만 돼
자, 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남편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남편이 그 당시 악단장이었어요. 그죠? 악단을 결혼을 언제 하신 거예요? 81년도. 일찍 하셨네. 네, 엄청 빨리 했어요.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 뵀거든요. 뵈가지고 이제 제가 향수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2세예요. 교포 네, 이제. 교포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전제로 이제 사귀게 됐고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네. 언제 결혼해 줄 거냐고. 하면 되지 않냐고 해버렸죠. 그냥. 와, 굉장히 아무 생각 끈끈하시네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으로 떠나시는 것 때문에 이 한국 팬들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네, 항상 그러더라고. 언제 오냐고. 왜 일본 가냐고. 그런 팬들이 참 많으셨어요. 연예계에서는 내가 제일 슬퍼했지. 어머니한테 다 작업해놨는데 간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그 얘기를 저 똑바로 하세요. 뭐요? 형수가 다 알고 있어요? 결혼 전이죠? 편지. 그 88년부터 지금까지 네. 27년 동안 일본에서 낸 앨범 네. 몇 장 정도 되시나요? 싱글이 46장, 싱글이 46장. 네, 앨범이 48장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세어봤어요. 그럼 거의 100장 네, 정도.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소속사에 여러 네, 한 가수들이 100명. 와, 100명 정도 있는데 네. 김연자 씨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소속사에서. 한 2, 3위 100명 중에 이제 영업 실적이 한 2, 영업 3위 그러니까 거의 정도 실적. 되나 봐요. 또 말 그대로 회사를 움직이는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김연자 씨, 네. 저기가 듣기에는 트로트와 일본의演歌가 거기서 거기 약간 비슷한 느낌이. 게 아닌가, 이름만 다른 게 아닌가, 차이점이 있나요? 아, 제가 목포의 눈물이 18번인데요. 네. 목포의 눈물 얘기하자면 18번이라고. 삼학동 파도 깊이 이게 엔까, 네. 엔까. 여기 음을 많이 써요. 아, 이제 우리나라 삼학동 파도 깊이 다르네요. 다르죠. 다르네. 저는 이 중간을 써요. 중간도 살짝 궁금해요. 그렇군요. 중간이요. 섞으면 되거든요. 삼학동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파도 깊이 이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해서 김치랑 닭강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는 나훈아 씨가 옛날에 일본에 공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훈아 선배님은 진짜로 김치예요. 김치예요, 완전히. 네. 완전 김치예요. 나훈아 씨도 일본에서 활동 많이 네, 했었죠. 나훈아 선배님도 많이 하셨죠. 그 나훈아 씨도 한국처럼 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네, 일본에 가서? 그럼요. 좋아하시는 나훈아 분도 씨, 조용필 씨뭐 활동했었죠. 네. 네. 남진 형님도 거기서 뭐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요. 우리 김연자 전설님께서는 일본으로 도주를 하신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을 널리 알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무대에서 한복을 꼭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건 뭐 한국을 알리는데 최고죠, 네. 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김연자 씨의 노래를 안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겠죠. 김연자 씨가 엄선한 명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서는 바람 속에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는데 왜 울어 울지 마라라라라. 하늘에 나갈 길을 다 같이 너는 지켜라.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결론은 위자료 제로로 1,000억이 넘는 어림잡아도? 어림잡아도. 저를 위해서 다 썼다 이거예요. 아, 저 못해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결혼도 반대하셨거든요. 평생 불효자인 것 같아요. 평생을 통해서. 피고인의 다음 혐의는 뭡니까?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혐의는 집착죄입니다. 집착죄.
노래에만 집착한 죄. 글쎄요, 어느 정도 노래에 집착을 하셨으면은 과연 집착죄 혐의까지를 받으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쬐끔했을 때부터 한 5-6살 때부터 노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네. 우리 이발소에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그러세요? 그럼 노래해 그러면 손님 뒤에서 라디오처럼. 노래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광주에 쇼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연자 노래 잘하니까 좀 세워달라고 단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단발머리를 섰어요. 중학생 단발머리를 섰어요. 15살 때 쇼단에 들어간 거예요? 14살이요. 14살 때? 14살 때.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는 중간에 중퇴하고요? 예, 중학교 중퇴. 네, 그거 뭐 그 아빠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아니 나를 학교를 그러게요.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쇼다니 공연을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엄청나게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었죠. 그렇죠. 아버님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어떻게? 네, 암으로. 그러셨구나.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었나 봐요. 네,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통보로가 금방 안 갈. 아니에요.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니?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게 언제? 그날. 열흘 전에 사실은. 일부러 연락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 뭐 동생들이 연락하지 말아야지. 연락하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못 올 거니까 마음만 상하니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어쨌든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오늘날의 그 전설 김윤자 씨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저 못해요. 그래, 넘어가. 그래. 네, 넘어가요. 저 벌써 못해요. 그래. 아유, 워낙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 못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뭐. 아유. 생각만 해도 울컥하세요. 그건 평생 불효자인 것 같아요. 평생을 통해서. 아버님이 아마 하늘에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잘 되신 걸 또 네. 흡족해하고 있으실 거고요. 아버지가 결혼도 반대하셨거든요. 나이 차이가 너무 지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예, 어른 말 들으면 꿈에 떡어도 그러게 먹는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어느 정도 노래에 집착했는지 참고인 이용식 씨가 또 뭐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네. 김연자가 노래에만 집착했다는 증거를 3가지로 예. 나눴습니다. 자, 증거 첫 번째. 네, 김연자는 30년 동안 땡땡에 안 가봤다. 안 가봤다. 30년 동안 식당. 식당.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식당 그럴 수도 있다. 그때마다 식당. 사람 먹고. 야, 여기는 머리 회전이 빠른데 둘은 완전 돌덩어리네. 안 나와요 이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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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장. 뭐 전통 시장 이런 데 시장. 그렇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는 30년 동안 땡땡에 안 가봤다. 은행. 은행이요? 아니 저건 거짓말. 말도 안 되죠. 피고인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 데뷔해가지고 예. 1988년 데뷔해서 간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한 번. 아, 그럼 네, 그돈 은행은- 출연료 안 받고 무료로 했어요. 전부 다 회사로 들어와서 회사 사장님이 남편이거든요. 몫을 네, 그래서- 남편이라도 은행에다 돈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네, 넣었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저는 월급도 없었으니까. 돈 관리 남편이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 아니 그럼 본인 앞으로 통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인 앞으로? 네, 저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 통장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충 뭐 1년에 얼마 이렇게 수익이 있었다 그것도 이런 몰라요. 것도 전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 네. 1년 수입이 약 그 당시에 20억 정도 됐으니까 25년 정도 일했으니까 총 500억 거기다가 네. 음반 5만 장 정도 팔면 1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60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니까 대강 잡아도 한 천억이 넘는 어림잡아도? 어림잡아도 천억인데? 아니, 천억인데 그 어떻게 돈이 없다라고 저는 조금 우수 현상이 너무 많네요. 예. 천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공중분해된 거죠? 옛말에 그 부모 말 안 들어서 안 되는 일 없다고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네. 네. 이혼할 때 부모님들은 반대는 안 하셨어요? 조금 우울해 아, 비슷하게 아, 툭하면 울고. 네. 상당히 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네, 피곤하셨고. 정신적으로 좀 그런 찰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혼한다는 걸 그냥 그러니까 받아들였죠. 따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뒤돌아봤더니 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제 앞으로 뭐 저금도 없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도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벌었는데.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저를 위해서 다 썼다 이거예요. 제가 시운이면 시운 따서 예순 뭐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냥 노래만 부르다 끝나겠다. 노래만 뭔가 좀 그렇죠. 제 노후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자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자를 줄 수 없다. 줄 돈이 없다. 줄 돈이 없다고 아예? 네. 그래서 그 사람도 할 말이 아마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자로 제로로. 이자로 제로로. 30년 살았는데 위자료가 0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네. 괜찮아요. 무대 있을 때도 다 잊고 까먹는 네, 거야. 그럼요. 제일 행복해요. 무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요즘은 은행 가십니까? 네, 요즘? 당연하죠. 아, 요즘은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에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상식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네, 얼마나 우리 김연자 전설님께서 경제관념이 생기셨는지 요즘은 간다 제가, 그랬으니까. 네, 계좌이체는 같은 은행끼리만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정답이에요. 진짜 많이 배우셨어. 갑자기 올라오시네. 계좌 이체 있잖아요. 네. 저 해본 적이 없어요. 기계로 하는 게 못하니까 직접 그 은행 가서 얼굴 보고 아, 그렇게? 은행원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아니 하는데. 그런 거는 그럼 뭐 아예 못하지. 모르고 거기까지 바라면 못해. 그래서 기계로. 그게 안전하죠. 내가 작년에 엄마 계실 때 내가 얘기 들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통장인데 얼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나중에 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들이 전혀 본인도 생각지도 않던 돈이 수천만 원이 진짜로? 아니 공돈이. 그냥 모르는 돈이. 세상에. 귀엽네요. 아, 모두 다 예전 일이니까 요즘은 지금 다 질문 맞추고 계세요. 예, 저 또 이제 이제 공부하는 또 거예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0원 동전에 그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100원짜리. 세종대왕. 세종대왕. 아니죠. 아니.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 네, 100원짜리. 죄송합니다. 세종대왕은 만 원짜리. 네. 아니 두 개 다 그려졌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드리도록 정말요? 하겠습니다. 율곡 2위와 세계 이황 중 더 비싼 지폐에 그려진 위인은 누구일까요? 액수가 큰 지폐. 하나, 둘, 셋. 율곡 율곡. 뭐 율곡이 어떻게 율곡 뭐? 얼마짜리인데? 5만 원 안. 5만 원? 일곡이 5,000원. 5천 원입니다. 세계 이황은 1,000원. 액수는 틀렸습니다만 맞힌 신사입니다. 거예요. 왜 맞추신 거죠? 많이 맞췄어요. 상당히. 예. 자, 그렇다면 김연자 씨가 노래에만 집착했다는 다음 증거. 증거 2. 네. 김연자를 섭외하려면 뿅뿅뿅부터 섭외해야 한다. 어머니부터 어머니도 가수신가요? 아니요 어머님이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옛날부터? 네. 어머니. 메들리가 그러니까 전성 시대 때. 메들리 전성 때. 네, 우리 엄마 계속 스케줄 관리도 다 어머니가 다 하시고. 네. 어머니랑 이렇게 함께 다니실 때 막 무대 하고 내려오면 너 이거 틀렸잖아. 뭐 이렇게 막 혼내세요? 아니면 아니요 막 반대예요. 반대예요. 반대 제가 좀 없어요. 좀 시간을 늦었더니 어떤 분이 욕을 했어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네. 분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죠. 저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엄마 대판 싸웠어요. 아니 지가 언제부터 스타라고 이렇게 늦어 막 이랬는데 그 엄마가 옆에다가 내 딸이야 나와 너 뭐 이렇게 야간 업소에서. 누구 딸한테 욕하냐. 싸움에서 팔까지 하셨겠네요. 걷었다는 얘기가 있어. 네, 정말 걷어가지고 팔 저 걷어갖고 신문에 났어요. 내려오라고. 잡지에 났어요. 자, 증거 3. 네. 김연자는 전 세계 공연을 다니면서 뿅뿅 한 번 못 해봤다. 야 이거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고. 그러니까 공연만 했지 뭐 돌아다녀 보질 못한 거야. 그렇겠구나. 관광. 경치가 좋은데 갔어도 그냥 무대만 들어갔지 구경도 못 하고. 볼까요? 볼까요? 네. 아, 역시 여행. 여행 한 번 못 해봤다. 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네, 그러면 아무래도 끝나면 바로 오고 끝나면 바로 오고. 네, 아니요. 호텔 안에서 연습해야 되니까요. 아, 그래도 우리 궁금해서 우리 빨리 끝내고 나가서 우리 구경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싶은데 근데 거의 다 공연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오게 돼 있어요 스케줄이. 다음 스케줄 때. 네, 그래서 모창에서는 자, 여행 한번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못 해본 것 중에서 여행 말고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뭐 있어요? 정말 가고- 운전면허. 운전면허? 운전면허도 없어요? 없어요?
가수는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왜요? 스키 같은 거. 아, 다치니까. 예, 다치고 이러면은 스케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험한 운동을 운전은 이제 아무래도 머리에 그냥 다른 생각을 해야 돼. 노래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인 먼저 얘기하고 피고인 최후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경했던 우리 검사님, 재판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대스타, 뭐 콘서트 한 번 하면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차고 넘치는 팬들을 볼 때마다 같은 연예인으로서 좀 부럽습니다. 아무쪼록 김연자 씨를 많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이제 한국의 딸로서 한국을 빛내는 그런 한류 스타로서 승승장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 끝. 제가 죄를 참 많이 진 것 같아요. 중형입니다. 무조건 중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검사님하고 변호님하고 그리고 재판장님이 굉장히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참 좋은 인생을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열심히 노래를 또 부르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1407 피고인 김연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자!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활동한 점을 높게 사서 김연자 씨가 전설 중에 전설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정합니다.